번째, 교류의 발생 원리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N극, 그 다음에 S극이 있는 그 직류기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를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 제가 미리 두 곳을 표시를 해 뒀는데, 이 부분은 크로스, 이 부분은 도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는 전기에서 들어간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도트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회전 도체가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지금 조건을 세워봤습니다. 즉 발전기의 기본 원리라 보시면 되는데, 이 전기자가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라고 조건을 세워봅니다. 자, 그때 밑에 그림을 보시면 크로스 도트 그리고 크로스 도트 제가 미리 빨간 색깔로 다 표시를 해뒀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는 시간 t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생기며 왜 이런 식으로 파형이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N극의 크로스, 그 다음에 S극의 도트가 있는 이 부분에서 자속 파이의 쇄교량은 최소가 됩니다. 최소. 즉 파형으로 따졌을 때 0도에 해당됩니다. 즉 자속 파이의 쇄교량이 0,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 방면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이 회전 도체가 회전을 하면서 N극과 S극, 즉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자속의 자속의 값을 마찰을 시키는, 즉 쇄교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쇄교량이 점점 증가해서 이 부분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시면 도체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자속 파이의 쇄교량이 최고치가 되며 파형 관계를 봤을 때 정점을 찍는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회전을 더 해봅니다. 회전을 점점점 해서 이 방면으로 갔을 때 다시 자속 파이의 쇄교량은 최소가 됩니다. 즉, 요 그림과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자속 파이의 쇄교량이 최소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회전을 해서 도체의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자속 파이의 쇄교량은 다시 최대치가 되는데, 그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전을 했을 때, 즉 기계적으로 봤을 때 90도만큼 회전을 한 형태가 되겠죠. 했을 때 도체의 방향은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는 것처럼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방향이 바뀌느냐, 그것은 최고치 점에 해당되는 두 도체의 방향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의 최대치 자속을 형성하는 도체 방향은 크로스 도트 형태임에 반해서, 마이너스 방면에 이제 도체의 방향을 보니까 도트 크로스로, 즉 방향은 같은데, 즉 형태는 같은데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는 이유는 최고치에 해당되는 도체의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형상이 생깁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유는 도체가 회전을 해서 자속 파이 쇄교량이 점점 커졌다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렇게
각도가 형성되는데 이거에 의해서 도체가 사인파를 형성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류의 발생 원리는 이 회전 도체의 방향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회전 도체가 회전을 하여 파형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어떤 값이 생성이 되냐면 기전력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그때 기전력의 크기는 BLV sin 세타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 B값은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통과를 합니다. 자속이 통과를 하는데 이 자속에 힘이 미치는 공간, 즉 자속 밀도의 단위를 보시면 웨바 퍼 메타 제곱으로 면적당 자속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발전기를 만들었을 때 N극, S극, 계좌의 크기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자속의 값도 일정할 것이고 자속에 힘이 미치는 공간의 값도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B는 일정. 두 번째, 이 안에서 자속 파이를 쇄교하는 전기자 부분, 이게 전기자 부분인데 이 전기자 부분의 길이, 이것을 L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L메타. 이 길이 또한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L값 또한 일정. 그리고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즉 회전 속도 V값 또한 일정하겠죠. 일정하지 않으면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테니까 속도 또한 일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항상 일정한 고정된 상수값으로 보고 최대값이다 라고 해서 VM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사인 값은 우리가 앞서 교류의 그 형성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사인값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사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무엇이 생기냐? 각도가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까지 세타라고 해서 기전력 E는 최대값 VM의 사인 세타 형태로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압이 아니라 이 기전력에 의한 전류값이라 하면 똑같습니다. 최대값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교류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기와 주파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주기를 보시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일한 파이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라는 것은 이렇게 사인파가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세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파수는 이러한 파형이 1초 동안에 몇 번 발생되느냐.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는 60Hz입니다. 즉 1초 동안 저러한 파형이 60번 발생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로 계산되며 단위는 헤르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각속도는 1초 동안의 각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오메가라고 쓰고 2파이 f라고 읽습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커라고 쓰고요. 앞서 우리가 배웠는 전압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때 요 각도를 각속도 개념으로 변환을 시키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오메가 t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 t는 라디안법으로 계산한 각도이며 세타는 오메가 t. 다시 쓰면 오메가 t는 2파이 f t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위상과 위상차입니다. 위상이란 것은 앞서 우리가 배웠는 크로스 도트 하나만 존재할 때 어디에 있느냐, 이 전기자 도체의 위치를 우리는 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0도에 있느냐, 혹은 자속 파이의 세균량을 증가시켜서 45도, 60도 혹은 90도에 있느냐, 그것을 위상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전기자 도체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상차라는 것은 다수의 도체가 있을 때 도체와 도체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위상차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도체를 기준으로 B 도체가 이쪽 방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회전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A 도체와 B 도체 사이에 이렇게 세타2라는 각도가 생기는데, 이 각도를 A 도체와 B 도체 사이에 위상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교류전압의 위상차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점 표시, 이거를 V2, 그 다음에 이 점 표시를 V1, 이 점 표시를 V3 했을 때 위치를 이 V2가 이 그림상의 A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V3가 이 그림상의 B, 그 다음에 V1이 이 그림상의 C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를 기준으로 B, 즉 V3 전압 같은 경우는 세타2만큼 늦음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V1 전압은 세타1만큼 앞서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위상차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정연파 교류의 표시입니다. 첫 번째, 순식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순식값은 이러한 교류 파형이 시간 t의 변화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때 그 변화하는 값을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식값이라며, 순식값은 항상 최대값과 그 다음에 파형과 그 다음에 오메가 t라는 앞서 라디안법으로 표시한 각도랬죠. 각도 세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순식값이라고 해요. 자, 이걸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 sin 100파이 t, 여기서 200은 최대값이고요. sin은 파형, 100파이 t. 자,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이 그림상에서 오메가 t입니다. 그러면 100파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메가에 해당되겠죠. 오메가. 자, 이때 시간 t 값이 600분의 1초일 때 순식값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풀이를 보시면 200 sin 100파이가 오메가에 해당되고요. t 값 대신에 600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시 쓰면 600분의 100 하시면 6분의 1 곱하기 파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파이는 3.14가 아니라 라디안법에 의한 파이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6분의 180, 즉 6분의 180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0도가 나옵니다. 즉 제가 여기 표를 하나 작성해 놨는데, 사인 값에 30도면 2분의 1입니다. 하여 사인 30도 대신에 2분의 1을 곱하시면 답은 100도가 나와요. 계산기로 사인 30도를 계산하셔도 2분의 1로 나오니까 계산기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2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해보면 최대값은 그 파의 최대값 형태가 됩니다. 즉, 앞서 우리가 발전기에 그 정연파 교류의 발생 원리를 봤는데, 그때 자속 파이의 쇄교량이 최대치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실효값이라는 것은 동일한 저항에 동일한 시간 동안 교류와 그리고 직류를 이용해서 일을 하였을 때 그 값을 직류값으로 환산했을 때의 크기를 실효값이라며, 이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평균값이란 것은 파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 실효값과 그리고 평균값의 기본식 v는 루트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그리고 순식값 전화 v의 dt 그리고 평균값식 va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의 dt라는 이 식을 물어봅니다. 사지선다에서 이걸 찾아봐라 라는 식을 물어보니까 이 식은 암기를 해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이 v값 대신에 vm sin 오메가 t를 대입을 하셔서 쭉 정리를 하시면 결과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vm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보시면 0.707 vm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연파에서의 실효값식입니다.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v값 대신에 vm sin 오메가 t 값을 대입을 하셔서 적분을 해주시면 파이분의 2 곱하기 vm 다시 쓰면 0.637 vm이라는 결과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정연파에서의 평균값 결과식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정연파에서의 평균값. 정연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의 vm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이 220이 됐으니까 대입하시면 약 140V가 나옵니다. 결과식 잘 물어보니까 암기를 해주세요. 자, 4-3 파고율과 파형률입니다. 파고율 값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으로 구할 수 있으며 파고율 값은 교류 파형에서 각종 파형의 날카로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파형률 값은 교류 파형에서 비정연파의 파형 평활도를 즉 평균값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 한 번씩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고율과 파형률이 모두 1인 파형은 무엇인가? 구형파가 됩니다. 구형파. 자, 실제 이 구형파의 평균값, 실효값은 구형파의 평균값과 실효값은 모두 최대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형파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실효값은 모두 최대값이에요. 하여 이 파고율과 파형률 식의 실효값과 최대값 부분에 최대값을 집어넣어 봅니다. 여기도 최대값을 집어넣으시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1값이 나오는 거죠. 하여 파고율과 파형률은 모두 1인 값은 구형파가 되겠습니다. 자, 4-4 각종 파형의 크기 표시 및 파고율과 파형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앞서 정연파와 정연파의 실효값과 평균값을 봤습니다. 그 나머지 파에 대한 결과값들이 이렇게 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꼭 보셔야 될 것은 정연파,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반파, 그 다음에 구형파 정도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지만 정 여의치 않으시면 정연파만큼은 정연파의 실효값 평균값만큼은 꼭 숙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중요한 값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